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네, 지금 추도식이 끝나고 이 각 당 대표들과 당선인들의 헌화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유족 대표로 권양숙 여사가 제일 먼저 헌화를 했고요. 뒤이어서 노무현 재단의 이해찬 이사장, 전 국무총리죠. 이해찬 이사장께서 헌화를 했습니다. 내빈 여러분의 헌화 그리고 분양 수도 정당, 각 정당 그리고 당선인 순으로 오른쪽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를 할 예정입니다. 300인 여러분께는 헌화 분양 수소를 모두 마친 후 대통령 묘소인 너럿바위를 자율적으로 둘러보시며 수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함께 나오셔서 헌화 분양하시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행 지금 현장을 그리고 빠져나가고 옆에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네.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네, 혹시 또 지난해처럼 네. 물세례가 있을까 싶어서 경호원들이 우산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 일행, 안철수 대표 그리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 일행에게도 이제 우산을 국민의당 준비한 걸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함께 나오셔서 헌화 분양하시겠습니다. 지금 경호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경호원들이 약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지금 빠져나가고 20여 명의 경호원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 일행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많은 김민석 대표께서 한대환 수석 그리고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두 명에서 3명, 많아봤자 4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군의 가 안철수 대표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채 대표 일행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비교가 되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분양과 헌화를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혜영 의원, 황희 의원, 이번에 새로 당선된 그 의원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열별로 차례대로 헌화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헌화와 분양을 마치고 나오신 정청래 의원 잠깐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해요. 예, 앞쪽으로. 7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알아보셔가지고 이 방송 진행부터 의견을 좀 밝히셨어요. 좀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때만 되면 느끼는 거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친노 계파의 수장처럼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 주고 했던 분들도 여기에 다 오십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가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반성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반복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랑 작별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여론조사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적 1위거든요. 그런 국민들이 잘못된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생각을 올 때마다 합니다. 마치 친노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국민들처럼 그렇게 말하곤 했던 그런 사람들, 세력들도 오늘 똑같이 와서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다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도 비주류로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공격받고, 근데 대통령이 돼서도 소수 대통령으로서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지긋지긋한 악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잠잠하지만 내일 되면 또다시 친노가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대통령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굉장히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하는 말씀 많이 하셔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네. 정청래 의원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하지만 다음년 허나 분양하시겠습니다. 뭐랄까 탈권위, 소탈함 뭐 이런 것은 저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권위주의 의식 이런 게 없는 것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도 그리고 이곳 봉화에 살고 계신 어르신도 강원도 산골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대전에도 서울에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만 그 시대에 주어진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일 뿐 똑같은 사람이고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 게 사람일 텐데 사람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기 때문에 저도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시는 내내 눈가가 촉촉해요. 눈물이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울려고. 안 울려고. 네, 네. 아까 추도사 하는데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울고 계신데. 아니 안 울어요. 마음속으로는 네, 계속 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당선자 여러분의 허나 분양 자, 순서가 이 있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네. 국회의원 및 이 당선자 여러분께서 후배들이죠. 별도로 어떻게 보면 후배 차례로 정치인들이 나오셔서 허나 분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선전 꼭 피워야 될 허나 텐데 분양하십시오. 또 이제 원에 계시게 돼서 네. 좀 힘을 못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지지자분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거차도를 갔을 때 네. 동거차도에 계신 단원고 엄마 아빠들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 봉화마을에 오니까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회한 이런 게 있고 오히려 굉장히 또 힘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어렵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힐링이 또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네. 네. 노무현을 닮은 대통령, 또 노무현을 닮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정치가 끊기지 않도록 네.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 의원 네. 만나봤습니다. 차분하게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순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다 헌화를 하고 네. 지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민의당 네. 당선인들이 예. 다 헌화를 하고 밖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입의 당선인도 보이고요. 예. 이상돈 당선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정치인들의 헌화 분양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네. 이제 네. 일반 국민들이 예, 이제 시민들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요. 다음년 허나 분양하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인사를 네.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 앞에는 계속해서 네. 권양숙 여사, 예. 아들 노건호 씨, 네. 그리고 이해찬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전 대표 해서 고종환 의원. 예,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김경수 당선인 당선인 이렇게 네. 예, 모여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묵념. 지금 헌화 묵념하고 있는 현장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송인배 오른쪽으로 후보 퇴장하시며 였죠. 인사합니다. 네, 광주에서도 뵀었는데 그때 분들 인터뷰를 참배들이 많이 못했어요. 밀려 예.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우리 해마다 내비 5월이면 맞이를 하시는 남다른 우리 생각이 참배기 드실 맞이를 것 하시는 같아요. 분들과는 올해는 어떤 마음이신지. 목례만 하시고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이제 낙선을 해서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죠. 저는 사실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개인적으로 참 못합니다. 당선이 돼서 뭔가 이제 남기신 과제의 성과를 하나를 내고 꼭 묘역에 참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도 묘역에 참배는 못하네요. 다음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올해 당선증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돌아가신 이후에 꼭 이제 성과를 내서 대통령님의 묘역에 찾아오고 싶은 게 제 꿈이죠.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모셨던 비서진 참모진들은 2009년 그날 기억하면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전 추모제 할 때도 참 이 눈물이 나던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그러니까 2년, 3년 차까지도 사실 저는 별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수록 아마 더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돌아가셨던 것을 추모하고 돌아가셨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마음으로 이제 거둬야죠. 마치 이제 지갑 안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의 사진을 넣어놓듯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일을 해야죠. 네. 예, 일을 해야죠.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는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께 부여받은 임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과거의 참모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당선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낙선이 됐지만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열 나오셔서 이게 정치권 전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 모셨던 사람이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목표가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의 그런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국토를 균형 발전하고 그리고 어떻든 서민들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이러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어느 하나가 딱 부러지게 우리 국민들에게 성과로 나서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의 과제를 만들어서 자기 과제 하나하나를 해결해가는 그 노력 정치인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깨어난 시민들과 함께 같이 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했던 덕목, 비서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정치할 때 어떤 거를 좀 잊지 말고 해라 이런 강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뭐 덕목이라기보다는 뭐 그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지만 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저는 참 불굴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불굴의 의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권위가 없으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정책적인 이야기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다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권위주의를 깨치고 내지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 기득권자와의 싸움은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정치라는 우리들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세대, 내 정치의 기한 안에는 만들어내질 못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성과를 내가 씨앗이라도 뿌리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에게 던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도전. 지금 뭐 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이런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분도 한 분께서 송인배님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6번째 도전인데요. 네. 그게 다음에 하면은 네. 그런데 어떻든 좀 시민들 앞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햇수로도 제 젊은 시절을 어떻든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도전을 해왔는데 그래도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명도 없었던 그 양산 시의원이 지금은 6분이나 되거든요. 우리 당 소속의 시의원이. 그게 제가 2001년도 새천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부터 제가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을 때 그게 성과입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성과인데. 네. 제가 좀 더 많은 그 시민들에게 서비스 내지는 내가 할 바를 찾고 시민들 앞에 내가 나의 모습을 좀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그냥 지역 시민들과 그냥 부딪히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내가 너무 깡통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15년 동안을 저는 이제 시민들 앞에 투여를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 약속 정도만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포기를 하지 않겠다 하고 양산에 이런 정치인이 계시니까 6분의 시의원도 만들고 경남 정치에 새로운 정말 1990년 민자당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만든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자, 계속해서 지금 네, 시민 시민들의 참배객들의 헌화 분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표를 네. 비롯한 이사진들은 자리를 네,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해가 굉장히 다음 날 뜨겁습니다. 나오셔서 헌화 아, 분향하시겠습니다. 바람이 간간히 불긴 하지만 헌화 그래도 매우 더운 대표가 날씨인데요. 한 분 계속하러 네. 오른쪽으로 저희 지금 퇴장하시고 그 인사 옆에 네. 노무현재단 오상호 사무처장 나와 계시는데요. 어제도 3만 명이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추모객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2만 명, 근데 어제는 한 3만 명. 오늘은 어제보다 봉화를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밀도 굉장히 높은 거 보니까 5시경에 나오겠지만 한 4, 5만 명 왔다 가시지 않았나 네. 생각은 들고 추도식 때 행사장에 한 6천 명 정도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추도식 행사장에만 6천 명.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사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이 있어서 참배객들이 적을 거다라는 예측이 좀 있었거든요. 노무현 재단에서는 좀 어떻게 관측을 했었어요? 네, 저희도 그 월요일이라 네, 처음에 식사를 점심 네, 1,000명분 준비했다가 네, 5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 보고 1,500명으로 늘렸다가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침 7시부터 막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음식 총 동원해서 1,700명 점심 식사 대접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마지막 점심을 먹었습니다. 줄 많이 서셨겠네요. 아니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음식을 저희한테 내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건양숙 여사께서 사비로 마련한 점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봉화 마을에서 이제 농사진 것들하고 네. 뭐 권양숙 봉화재단하고 네. 또 그 영농모임 그 방앗간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이렇게 네. 해서 또 네. 시민들이 또 낸 또 십시일반 같이 해서 예. 그렇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 같았어요. 정말 시민들이 다 줄을 서서 그렇게 점심 한 끼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은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여기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자원봉사자들이고 오늘 밥하러 오신 분들이 수육이 혹여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나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보통 전날부터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열악한 환경인데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네. 많이 봉사활동을 해주시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 5월 1일부터 그 사저 특별 개방을 네. 했는데 여기도 자원봉사분들이 지금은 한 10분 간격으로 이제 그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경남, 울산, 부산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 3, 40명씩 오셔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뭐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 자원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노무현 재단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그 노무현을 닮은 정치가 정말 절실한 때 아니냐. 특히 이제 양극화 문제 너무 심각하고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노무현 재단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볼 때 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정치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마지막 쭉 보니까 정치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가족이든 집이든 내 주변과 네. 관계들이 많이 그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마 고향 내려오실 때 이 고민이 많으셨어요. 고향 내가 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디로 갈 건가 고민을 했는데 네. 본인이 생각했던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하고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인데 네. 내가 퇴임한 이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산다든지 대도시에 산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했던 정책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귀농, 귀촌, 농촌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는 부분이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부산 인근의 경남 쪽에 뭐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 귀촌에서 성공했던 그런 뭐 사례들을 쭉 모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권양숙 여사님이 고향 봉화마을을 놔두고 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향 분들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좀 성향을 달리해서 내가 정치적으로는 고향에서 내가 배척을 당한 사람이다. 근데 2006년도 당시에도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많이 안 좋으셔서 내 지금의 이 처지도 이런데 이후에 또 고향 내려가면 내 고향 분들하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도 봉화마을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뜻이 하나 또 있었더라고요. 나도 대통령 하면서 농촌으로 가면 잘 살 수 있고 귀농 귀촌하면 은퇴하시고 좋은 생활, 여유로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퇴임한 대통령이 농촌 가서 진짜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 했는데 퇴임한 대통령인 나도 내가 성공을 못 시킨다면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우리가 말로가 하는 정치가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봉화마을 와서 여기 생태마을을 만들고 농사 짓고 뭐 하포천 생태 하천 살리고 뭐 숲 가꾸고 뭐 장구차 나무 심고 뭐 이런 농부가 되셨죠. 거기에는 이제 정치라는 부분이 쭉 본인도 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 질문을 했는데 답이 좀 이상하게 가긴 했습니다. 네. 답은 아니고 말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이고 생활이라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뭐 시민, 깨어있는 시민 참여죠. 하여튼 대단히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그 의미는 시민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요구 수준이 높아져야지 정치인도 활동도 그만큼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가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막 이런 부분인데 맞는 얘기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 지도자나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 역사의 눈높이에 이미 다다라야 된다. 그래야 역사의 눈높이 정도 수준을 가야지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걸 실현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국민이 10개 중에 하나만 원한다고 그 하나만 딸랑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5개, 6개를 해줄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의 이제 얘기 중에 정치나 대통령 중에 앞으로 앞서가는 얘기들을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면 대의다. 이런 것들을 많인 펴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와 많이 와닿아서 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자기 현실하고 좀 인 것 같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인 정책.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늘 행사는 전반적으로 어느 때 마감이 될까요? 지금 시민열이 아직도 굉장히 길어서요. 한 4시 반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월요일 평일에 또 정말 장렬하는 뙤약볕 밑에서 모든 시민들이 이 더위를 함께 인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고 있다는 이 현장 자체가 정말 대단한 장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 받은 김에 2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더운 데 와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시민들이 계속 헌화 분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는데요. 오늘 통산 5만 명, 6만 명 정도 된다는 게 노무현 재단의 설명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네요. 경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 아, 그렇군요. 네, 경력이 하나도 없고요. 또 경호 인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경호 인력도 없고 또 경찰도 없고 노건호 씨가 땀을 닦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물을 마시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셔도 땀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오후에 뙤약볕이 정말 정면으로 내리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후 1시부터 지금 5시간이 넘도록 네. 뙤약볕을 쬐고 있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아까 저희가 만난 시민분 중에 중학생 아들을 네. 데리고 이곳에 온 아버님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네.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현장학습. 예. 네. 이게 뭐 역사, 우리나라의 네, 역사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한 장면을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그럼요. 그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디서든 배울 수 네, 없는 시민이 네, 시민께서 문재인 대표의 얼굴을 땀을 닦아주는 장면이 가지고 온 손수건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얼굴에 네,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닦아줬습니다. 이마와 네. 얼굴에 있는 땀을 닦는 모습. 땀을 네. 닦는 모습 저희가 봤습니다. 문재인 대표 땀을 닦아주신 시민분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오신 닦아주셨어요? 예. 누구십니까? 맞아요. 서울 홍대에서 온 서울 홍제? 홍대요. 홍대에서 오셨어요. 먼 길로 오셨네요. 먼 길 오셨네요. 네네. 예. 네. 문재인 대표 얼굴에 땀을 닦아주셨어요. 아니 여태까지 예. 계속 참배객들 5시간. 시민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네. 다 맞이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손수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손수건 드리세요.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네, 그렇구나.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혹시 기억나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슴에 남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뭐 재임 시절 뭐 한 장면 한 장면 다 얘기하자 그러면 정말 열거 하려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떡하지? 울컥하네. 울컥하셔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감정이 북받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못하십니다. 자, 먼 길 하여튼 오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배재정 의원도 그렇고 시민분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움이 큰 지금 생전에 계셨으면 정말 큰 일을 하셨을 대통령이죠. 네, 많은 분들 웃겨주시기도 하고 즐겁게도 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분은 잃어버린 시민들의 착잡한 심경이 내로 묻어나는 현장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시민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닦아드리고 물을 건네고 이러고 싶으실 거예요.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뉴욕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환호성이 들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박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연호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셀카도 찍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얼굴에 대고 간 여성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와 멋있다. 문재인 멋있다. 문재인 멋있다. 우리 한 장만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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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또 하나 찍어주세요. 빨리 빨리 가는 거. 문재인! 문재인! 빨리. 하나 더 찍어주세요. 예. 실축이 참석하셨는데 어떤 TV 좀 꺼주라.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추도식은 추모를 넘어서 희망을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 평생 동안 몸바쳐서 노력하신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 그리고 우리 당의 전국 정당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바칠 가장 뜻깊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그럼 안희정 전 지사께서 구원투수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정치적 질문은 뭐 받을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오늘 그 추도식의 컨셉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소중한 희망, 그걸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 뜻을 따르는 분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추모식 7주기 추모식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소망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친노라는 말로 그분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혹시 뭐 말씀을 나누시거나 좀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같은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도식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따로 안 나누셨나요? 예,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오신 우리 그 주도하는 시민들 인사드리느라고 그분들과 오늘 따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19대 국회 오늘 추도식 이야기만 하죠. 자, 문재인 전 대표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자, 이 추모를 넘어서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은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는데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은 하나다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의 비전을 좀 여쭸어야 됐는데 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추도식 얘기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 현장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들 덥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덥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김경수 비서가 계시네요. 네. 지금도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아까 추도식 전에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번이나 기다렸습니다.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도무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꼬박 5시간 뙤약볕에 서서 유족을 대표해서 노무현 재단 이사진과 함께 서서 일일이 시민들하고 다 악수를 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다기보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대통령님이 원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오늘 추도식의 기조랄까요? 기조는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은 하나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지금 4당 체제예요. 4당 체제에서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정치의 비전은 무엇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너무 이런 자리에서 하기엔 너무 긴 얘기인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청문회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번 4.13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이 전 이번 추도식의 컨셉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고 어쨌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관용과 통합 그리고 국민들을 우선하는 그런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치가 이번에는 꼭 좀 실현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내주 월요일 20대 국회가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러게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떼약볕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긴 말씀 못 나눌 것 같아요. 피차 일반인 같은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김경수 당선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박수로 방송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시간이죠? 지금 한번 카운트를 지금 해볼까요? 8시부터 저희가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2002년도 광주 경선부터 저희가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자, 한 8시간 반 정도 생중계를 했군요.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어느 언론에도 이렇게 무모하게 일하는 방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그 30도의 무더위에 여러분들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현장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 인터뷰로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긴 시간 지켜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처럼 오늘 추도의 의미도 있겠지만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 이게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앞으로 이 희망을 노무현 대통령의 후배 정치인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게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주 월요일 20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네. 새로 국회로 들어온 정치인들이 노무현을 닮은 정치, 사람 사는 세상 어떻게 구현해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시고요. 필요할 때는 감시도 하시고요. 그럼요. 견제도 하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팟짱이 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설명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의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팟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